안녕하십니까. 방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멈췄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이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미국의 군사 고문, 군사 전문가들이 기존에는 수백 명 파견이 되어 있었는데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17,000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을 함으로써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한 첫 발을 내디딘 대통령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존 F 케네디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인데요. 그래서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베트남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됐고 1964년에 북베트남에 해당되는 베트콩이 남베트남 쪽을 지원하고 있던 미국 함정을 공격을 한 거죠. 그게 동경만, 한자로는 동경만, 베트남어로는 통킹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이 발생이 됐고 1973년에 휴전이 체결됐지만 북베트남은 계속 남베트남을 공격해서 미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한 게 197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전개됐던 베트남 전쟁, 미국이 전쟁 참전 역사상 유일하게 패전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인데요. 그 첫 발은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디뎠고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 시절이고요. 1968년에 린든 존슨은 대통령에 다시 출마를 할 수도 있었지만은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젊은 청년들이 대략 한 55만 명 정도가 참전해서 약 10% 정도에 해당되는 5만 8천 명 정도의 아까운 목숨이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져서 각 대학에서도 반전 시위가 격화됐고요. 그래서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36대 대통령 린든 존슨은 출마를 포기했고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리처드 닉슨 때 1973년에 베트남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미군이 마지막으로 철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36대 대통령인 린든 존슨의 후임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리처드 닉슨은 아까 말씀드렸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고 1960년에 존 F 케네디 민주당 후보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격돌을 했는데요. 초박빙으로 존 F 케네디가 승리를 했습니다. 자, 전체 득표수 차이가 불과 11만 8천 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될 때 약 23만 명 정도, 23만 표 정도 초박빙으로 승리해가지고 승리 대통령에 당선됐듯이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 현직 부통령을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던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을 불과 11만 8천 표 정도 차이로 박빙의 승부로 아슬아슬하게 존 F 케네디가 당선됐고요. 리처드 닉슨은 낙선이 됐는데 8년 후인 1968년에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72년에 재선에 성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72년도에 발생이 되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리처드 닉슨이 1972년에 재선에 도전할 때 리처드 닉슨은 그러한 부정행위를 직접 지시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선거 참모들이 상대당 후보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 본부가 꾸려진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 안에 있는 선거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선 도전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했던 건 아니고 선거 참모들이 알아서 충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워싱턴 포스트라 미국의 3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집중 탐사 보도를 함으로써 그게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됐고 결국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리처드 닉슨은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됐는데 그랬으면은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나는 그걸 지시한 적이 없고 처음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도 몰랐고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오리반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가장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연방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이 되려고 하니까 리처드 닉슨은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했습니다. 68년에 당선돼서 초선 임기 4년을 수행을 하고 72년에 재선에 성공해서 재선 임기를 약 1년 7개월 정도 한 상황에서 1974년 8월 9일에 사임을 하게 되니까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3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이번에 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처럼 암살을 2번을 시도당하게 됩니다. 자, 제럴드 포드가 1974년 8월 9일에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8대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이듬해인 1975년 9월 5일하고 9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각각 샌프란시스코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와 또 샌프란시스코의 다시 말씀드립니다. 1975년 9월 5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암살범이 암살 시도했는데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경호원들이 막았고요. 17일 후인 1975년 9월 2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총이 발사됐지만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암살 위기 2번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2번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작년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제럴드 포드가 1976년에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지미 카터에게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미국 헌정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작년 12월 29일에 만 100세 3개월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제도 안 좋았지만 1978년에 바로 사담 중동 문제를 중재하는 그러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빙해 가지고 중동의 화약고를 대표하는 아랍 세력의 맹주인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유대 세력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 두 사람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서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중재를 했던 지미 카터 39대 대통령은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고 퇴임 후인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외교 성과에도 불구하고 1979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의 시아파의 호메이니가 주도해서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대사관 직원 수십 명을 인질로 잡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가지고 인기도가 추락했고, 또 1979년 12월에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더더욱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미 카터가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했던 이란의 호메이니가 인질들을 다 석방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강경파인 로널드 레이건이 취임하자마자 석방을 했다라는 것은 로널드 레이건의 그런 강경 성향을 간파한 이란의 호메이니가 겁을 먹어가지고 석방했다라고 주장하는 설도 있긴 한데, 석방한 주된 이유는 이미 지미 카터 정부에서 수십억 달러의 이란 동결 자금을 풀어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그 인질들을 석방한 거지, 강경파인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무서워서 호메이니 이란 지도자가 석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정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1979년 12월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이듬해 있었던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에 서구권이 보이콧 불참을 했었죠. 미국, 그 다음에 서유럽, 대한민국, 일본 등 자유민주진영 쪽이 모스크바 올림픽을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 이슈와 스포츠 이슈를 연계시킨 것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년 후인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반대로 공산권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소련, 동구권, 쿠바, 북한 등 공산권이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1년부터 89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강경 노선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가 1988년에 미국의 41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 1989년에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동구권의 공산권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이 1990년에 통합하는 그런 일련의 이슈들이 바로 1989년, 90년 그때 있었는데요. 그것은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긴 하지만 그 기초를 닦았던 인물은 전임 대통령이었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촬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지금 충전되면서 잭을 연결해 놓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은 이제 미국 헌정사상 영화배우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고요. 또 이혼한 경력이 있는 대통령이기도 한데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긴 했지만 주연 배우로
출연했던 영화는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또 로널드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역임을 했었는데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할 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에 하나인 UC 버클리에서 반전 시위가 격화됐을 때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출동시켜서 진압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널드 레이건 다음이 이제 아버지 부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인데,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90년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죠. 중동의 종주 국가를 표방하고 또 쿠웨이트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침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불과 6주 동안 전개된 사막의 폭풍 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게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불과 6주 동안 전개된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걸프 전쟁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군을 쿠웨이트로부터 퇴각시키는 전과를 거두었었고, 그 사막의 폭풍작전 6주 동안 연합군의 사망자는 125명인가 길 겁니다. 그런데 이라크군의 사망자는 5만에서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될 정도로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이라크군을 섬멸했던 게 바로 걸프 전쟁, 이른바 사막의 폭풍 작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교 군사적으로는 아버지 부시 41대 대통령이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는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상대당인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를 향해서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펼쳐서 결국은 사막의 폭풍작전이라는 군사작전은 성공시키긴 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발목이 잡혀서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낙선하고 민주당의 빌 클린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가 호황 시대였습니다. 경제가 워낙 좋아가지고 빌 클린턴이 19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4년 임기를 2번 총 8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바로 르윈스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악관 인턴 직원 르윈스키를 성추행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방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고 연방 상원에서는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기각이 됨으로써 빌 클린턴이 기사회생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45대 대통령 시절에 연방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됐는데 연방 상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기사회생했던 점에서는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나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 클린턴은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나이가 같은 대통령이 몇 명 있습니다.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버지 부시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그 다음에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 1946년생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동갑내기들인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베트남 전쟁 시절에 다 20대 초반에 징집 대상들이었는데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베트남 전쟁
기피,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원래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국비 유학생으로 가게 되고 거기를 갔다 와서 에일 대학교 로스쿨을 나온 인물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인데요. 빌 클린턴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즉 22살부터 24살 시절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옥스퍼드 대학 유학이라는 것 자체가 베트남 전쟁을 기피하기 위한 그 술책 아니냐라는 그 의혹이 있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는 텍사스주의 주방위군 공군으로 갔습니다. 즉 연방군인 US 아미가 아니라 주방위군인 내셔널 가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에 해군 조종사로 참전해서 혁혁한 전과를 거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아들 부시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그 시기에 연방군에 가지 않고 주방위군에 간 것 자체가 베트남 전쟁에 기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금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그 역시 베트남 전쟁 기피 의혹이 있는데요. 처음에 1차 신체 검사에서는 전시든 평시든 다 현역 징집 대상 판정을 받았는데 재검 신청을 했는데 재검에서는 평시는 현역 징집이 아니고 전시에는 현역 징집인 걸로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재검 신청을 해가지고 전시든 평시든 현역 대상이 아닌 걸로 판정이 나가지고 결국 그것 자체가 베트남 전쟁 참전 기피, 병역 기피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46년 8월생이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는 1946년 7월생이고 또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생인데요. 다 같은 동갑내기들 그분들이 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베트남 전쟁이 발생됐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는 2000년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새천년에 당선이 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헌정사상 국민의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과반수를 확보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케이스가 4번의 케이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76년, 1888년, 2000년, 2016년 이 네 차례인데요. 그 중에 2000년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가 당선될 때 현직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를 상대로 격돌했는데요. 엘 고어가 국민 총 득표수는 5,100만 표 정도, 아들 부시는 5,050만 표 정도로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국민 총 득표수는 50만 표가 앞섰는데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엘 고어가 266명 확보에 그친 반면에 아들 부시는 271명을 확보해 가지고 아들 부시가 제43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인 2001년 9월 11일에 바로 9.11 테러가 발생이 돼서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치르게 되죠.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는 43대 대통령을 2001년 초부터 2009년 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임이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버락 오바마가 2009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미국의 44대 대통령을 했고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그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조 바이든이고 그 조 바이든이 현재 앞으로 일주일 후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버락 오바마 시절에는 2009년에 취임하자마자 그해 겨울에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 노벨 평화상을 줬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이 없는 국제사회, 핵이 없는 사회, 핵전쟁이 없는 그런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서 외교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물이 4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3대 명연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863년 11월 19일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그 게티스버그에서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963년 8월 28일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제목의 명연설이 두 번째 명연설이고요. 세 번째가 2004년 7월 27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버락 오바마의 명연설입니다. 자, 2004년 7월 27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보스턴에서 열린 이유는 바로 200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존 캐리 후보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 위한 그 전당대회였는데요. 찬조 연설을 했던 인물이 그 당시에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이자 연방 상원 의원 후보에 선출된 버락 오바마의 그 명연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노이주의 주 상원 의원 신분에서 연방 상원 의원 후보가 된 상황에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 신인이고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거기에서 명연설을 2004년 7월 27일에 함으로써 버락 오바마가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4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 다음에 버락 오바마는 2017년 초까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고요. 그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1기 때 국무장관을 했던 힐러리 클린턴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버락 오바마 정부 임기 1기 때 국무장관을 했었는데 이 인물이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패배했죠. 패배할 때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국민 총 득표수는 많았는데 선거인 단수 확보에서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또 도널드 트럼프의 재임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연방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도널드 트럼프가 기사회생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의 부통령을 역임한 조 바이든이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결국은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그래서 2021년 초부터 앞으로 일주일 후인 2025년 1월 20일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전국 순회 유세를 하다가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통령 후보가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에서 현직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로 선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작년 11월 5일에 있었던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7대 경합주 모든 곳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함으로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인단 수를 312명 확보를 한 반면에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226명 확보에 그쳐가지고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임기 수행을 하게 되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정확하게 일주일 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임기가 시작이 되고요.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21일 새벽 2시경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임기 시작하기 정오에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정오에 시작이 되는데 정오가 되기 한 10분 전에 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한 5분쯤 전에 대통령이 성경 바이블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딱 마치게 되면 정오가 돼서 그때부터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하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47대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제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에 관하여 영상을 총 한 7, 8개의 영상을 촬영했고 총 시간을 합하면 서너 시간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5년 반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퇴직 직전에는 법무팀장도 여기만 경력이 있다 보니까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에 제가 여신법률 등 과목에 출강한 지 올해 12주년이 됐는데요. 자, 5년 반쯤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한 다음에 지금까지 인문학서적을 총 7권을 출간했습니다. 제일 왼쪽,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이 첫 번째 작품인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그 왼쪽으로 있는 게 두 번째 작품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그 왼쪽에 세 번째 작품인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은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 그 왼쪽이 네 번째 작품인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다섯 번째 작품인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그 왼쪽이 여섯 번째 작품인 흥미진진한 미국사. 가장 왼쪽이 바로 지금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출간한 일곱 번째 작품인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입니다. 이처럼 제가 미국의 역사에 관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흥미진진한 미국사는 미국사에 관한 총론이고 미국 50개 주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은 미국사에 관한 강론인데요. 이러한 미국에 관한 역사책들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 예정자분이 47대 대통령인데 왜 45명의 대통령이라고 칭하냐면 모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2대와 24대 두 대를 민주당 소속의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징검다리 임기 수행을 했던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45대와 47대 대통령을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징검다리 임기 수행을 두 번째로 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지만 그 두 명의 인물이 두 대씩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47대에서 두 대를 빼면 45명의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에서 국정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동맹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미 외교 관계가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데요. 빨리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국정 안정을 취해서 한미 외교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2024 KBS 연기대상에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만 89세의 연세로 연기 대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이순재 선생님께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1935년 10월 10일생인가 깁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10일이 되면 만 90세 구순이 되시는데 구순 직전인 만 89세의 나이 연세로 작년 12월 31일에 KBS 연기대상을 받으셨는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슬픔 국가애도 기간이어서 생중계를 하진 않고 녹화 방송으로 1월 11일 올해 1월 11일 밤부터 1월 12일 새벽까지 녹화 방송이 됐는데요. 그 이순재 선생님께서 현역 연예인 중에서는 최고령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1월 4일에 MBC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6일에 SBS 집사부일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연기자는 대본을 암기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소양이다. 그래서 본인은 대본을 암기하기 위해서 항상 그 암기력을 스스로를 연마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들을 다 암기를 그 프로그램 두 프로그램에서 암기를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암기하신 게 아니라 각각의 대통령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프로를 보진 못했는데 언론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스타 집사부일체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른 연예인들이 그 이순재 선생님의 그 암기력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에피소드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자, 그분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그렇게 암기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존경스럽고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요. 뭐 평소에도 존경해 왔습니다만은 더더욱 존경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의 대통령 취임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한번 촬영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소개하는 장시간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2주 14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밤 10시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늦었습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고 만사 형통하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